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. 그날은 참 평범한 하루였어요. 오전엔 습관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점심엔 늘 가는 식당에서 같은 메뉴를 시켰고 저녁엔 익숙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죠. 그런데 그 하루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그 사람이 무심하게 던진 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. 넌 참 피곤하게 구는 사람이야.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어놨어요.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. 나를 오래 알고 내 성격을 다 안다고 말하던 사람,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죠.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. 마치 제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동안 쌓아온 신뢰, 함께한 시간,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.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.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고 억울하다고 표현할 틈도 없었어요.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.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더 아플까요?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경계의 붕괴라고 말합니다.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많이 열고 더 많이 기대하며 더 많이 허용하게 되죠.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다른 누구보다 깊숙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 한마디, 무심한 표정, 작은 외면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. 50대 남성 어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. 내가 힘든 시기에 유일하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말다툼 중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.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선택이잖아. 그 한마디가 나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. 그는 그날 이후 그 친구와 멀어졌다고 합니다.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깊이 박힌 상처로 남았죠. 또 다른 여성 B씨는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. 넌 나랑 있으면 항상 불행해 보여. 그 말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거울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.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? 나란 존재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?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다고요. 사랑해서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무력감, 그것은 분노보다도 허무에 더 가까운 감정입니다. 상처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.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언제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. 멀리 있는 사람에게 들은 말은 그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내게 준 상처는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을 줍니다. 우리는 관계 안에서 무수히 많은 감정을 겪습니다. 기대하고 참아내고 상처받고 다시 돌아서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말을 줄이게 되죠. 그러나 말이 없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말하지 못한 감정일수록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일수록 더 오래 남아 더 깊은 상처로 변합니다.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당신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? 먼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. 내가 너무 예민했나? 별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? 그런 말들로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세요. 당신은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.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팠던 건 당신이 유약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.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상처는 갈등에서 비롯되지 않는다. 상처는 무시당할 때 생긴다. 상대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상실을 경험합니다. 그러니 오늘 그 말이 아직도 아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. 나는 그 말을 들을 만큼 나약하지 않았고 그 감정을 품을 만큼 깊은 사람이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해주세요. 당신 잘못 아닙니다.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. 때로는 너무 기대하고 때로는 너무 참아내며 때로는 마음이 다치고 나서야 그 관계의 모양을 돌아보게 됩니다. 그렇지만 당신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고 지금 이 영상 속에서 그 마음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.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.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픈 거죠.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흔한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살아갈수록 이 문장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. 상처는 언제나 내가 사랑한 사람, 오래 알고 지낸 사람,
그리고 내 마음을 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니까요.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단지 감정의 아픔이 아닙니다. 그건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기도 합니다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? 왜 내 말은 항상 오해받을까? 나한테만 이렇게 차가운 걸까? 그 질문들은 관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고통이 되죠.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.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.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.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더라.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.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작은 무시, 지나친 기대, 반복된 오해,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금씩 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. 왜 하필 가까운 사람이었을까요? 왜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? 심리학은 말합니다.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기대와 투사를 한다고요. 기대는 이런 식입니다. 당신이라면 날 이해해줄 거라 믿었어.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했어. 그 기대는 표현되지 않기에 상대는 모른 채 지나칩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실망과 오해로 돌아오죠. 투사는 더 복잡합니다.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모습, 혹은 내가 극복하지 못한 감정이 그 사람에게 투영되곤 합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늘 무시당했던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차가운 말에도 과하게 상처를 받게 되고, 과거 상처를 준 누군가와 비슷한 반응만 보여도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게 되죠.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도 모르게 더 예민해지고 더 취약해집니다. 심리학자 수잔 존슨은 말합니다. 사랑은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공간이다.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솔직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. 이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. 사례 하나 전해드릴게요. 중년 부부였던 한 남성은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신은 왜 늘 나한테 실망만 해?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몇 주 후 그녀가 조용히 남긴 말이 더 아팠다고 해요. 실망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어. 그는 그 말 한 줄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,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.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침묵은 외면이 되고 사랑은 멀어지게 됩니다. 가족, 연인, 친구,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 부르는 관계는 늘 애매한 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. 사랑하지만 거리감이 필요하고, 믿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으며, 가깝지만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. 그 모순이 쌓일수록 가장 아끼던 관계가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죠. 그래서 때로는 조금 멀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그건 관계를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.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적 공간을 두자는 말이에요.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관계는 거리 유지 기술이다. 서로 숨 쉴 만큼의 여백이 없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벅차진다. 이 말이 참 깊이 남았습니다.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건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착각이죠. 사실은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는 감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여백이기도 합니다. 그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. 모든 걸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저 나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주고 내가 다독여주는 것, 그게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요? 이제는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. 누구에게나 한 사람쯤은 있습니다. 오래 지냈던 사람, 가까웠던 사람, 마음속 한켠을 차지했던 사람.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이제는 서로를 전처럼 부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이름, 그 사람의 목소리, 그리고 아주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아직도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. 관계는 끝났습니다. 더 이상 함께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기대하지도 않아요.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 곁에 남아있을까요? 왜 끝났는데도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을까요?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의 미결 과제라고 부릅니다. 정리되지 않은 마음, 표현되지 못한 감정,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상태입니다. 한 상담 사례에서 60대 여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. 모임도 함께하고 가족보다 자주 만났죠.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이 끊기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먼저 연락이 없더군요. 처음엔 서운했고 그 다음엔 화가 났고 요즘은 그냥 그립기만 해요. 그녀는 화해하고 싶다기보다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. 바로 여기에 감정의 미련이 숨겨져 있습니다. 왜? 라는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사람은 관계가 끝났을 때 슬픔보다 먼저 이해되지 않음에서 오는 고통을 느낍니다. 왜 그렇게 말했는지,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,
왜 내가 아닌 걸 선택했는지 그 물음표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만 반복 재생되며 감정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싫어하진 않을까? 혹시 내가 너무 못되게 군 건 아닐까?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지나간 관계 속 나의 역할을 끝없이 자책하거나 과도하게 미화하게 되죠. 심리학자 카를 융은 말했습니다.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은 결국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. 과거의 관계가 오래 남는 건 그 감정을 미처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아프다고, 서운하다고, 허전하다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아직도 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사실 관계가 끝났다고 감정도 끝나는 건 아닙니다. 함께한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. 특히 중년 이후의 감정은 단순한 좋아함이나 미움이 아니라 그 안에 역할, 책임, 후회, 무력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얽혀 있어 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. 가장 힘든 건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. 특별한 날도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문득 생각나는 날이 있습니다. 같이 봤던 계절, 함께 들었던 음악, 그 사람의 말투, 그날의 분위기, 그 모든 게 아직 내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.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시절의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는 건 그때의 나를 잊는 것 같아서 더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그때의 나를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말이 통하던 나, 웃음이 많았던 나, 서로를 챙기던 나, 그 시간 속에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런 누군가가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 마음이 남아있다는 건 당신이 진심으로 관계를 대했다는 증거이고 그 기억이 아직 따뜻하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.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떠나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 오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잊으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인정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. 그래, 그 사람이 그립다. 그때의 내가 그립고 그 시간들이 고맙다.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미련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할 겁니다. 그건 누구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위로이자 회복이니까요.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 같아요.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오랫동안 흔들렸고 멀어진 관계를 한참이나 마음에 품고 살았죠.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. 이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겠구나. 관계는 소중합니다. 사람은 결국 사람 안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. 하지만 관계에 너무 오래 매달리다 보면 문득 나를 잃게 됩니다.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고 갈등이 생길까봐 늘 참고 상대가 불편할까봐 마음을 접어두고 그렇게 수십 번 양보한 끝에 마침내 남는 건 텅 빈 자기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. 누군가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. 내가 사라지는 관계는 결국 나를 아프게 한다. 맞습니다.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지우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.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든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든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감정적 독립이라 부릅니다.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나를 정의하지 않고 지나간 관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단계죠. 이 시기는 중년 이후에 더 자주 찾아온다고 해요. 오랜 시간 타인을 돌보느라 내 감정은 뒤로 미뤄뒀던 사람일수록 이 시기에 감정의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은 역할 속에 살았습니다. 누군가의 부모, 누군가의 자식, 누군가의 배우자, 동료, 친구, 책임자, 그 수많은 역할 속에서 정작 나답게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?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서 한 발 물러나 나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.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예전엔 누가 부르면 달려가고 일이 생기면 밤새 도와줬는데 이젠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분은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걸 다시 하나씩 찾아보려 해요. 이 말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.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참았던 말, 억지로 웃으며 넘겼던 순간들,
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던 수많은 날들. 이제는 그런 시간들보다 내 마음을 향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. 그렇다고 갑자기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. 그저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.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? 라고 내 마음에 한번 물어보는 것부터, 그리고 그 마음이 하는 말을 예전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,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.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의 말에 휘둘렸고 관계 속에서 무너졌고 지나간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조금 더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.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은 나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.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고 건강한 변화입니다. 앞으로 남은 시간,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말투와 걸음걸이로 살아가는 것, 이 모든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그 삶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참아온 당신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할 당신을 응원합니다.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. 조용한 위로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조용히 꺼내어 그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. 앞으로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조용한 위로 채널의 다음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가 주세요. 우리는 늘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.